이번 시간에는 의상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간단하게 의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의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의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상의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의들은 머리를 넣는 곳, 두 팔을 넣을 곳, 몸통이 들어갈 곳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의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상의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팔, 몸통, 목 부분에 구멍을 뚫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 때 이러한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기본 형태를 잡아주고 나면 여러 형태로 응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반팔 티셔츠 형태로 응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팔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긴 팔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의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본 틀만 잡아주시면 약간씩만 응용해 주어도 굉장히 다양한 의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의상들은 블렌더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마치 현실에 있는 천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주름을 잡아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의상 자체의 크기, 길이 등을 조절하여 굉장히 다양한 의상을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상의의 흐름은 목, 두 팔, 몸통을 동그랗게 감싸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의상에서 가운데를 나누어 몸을 걸쳐주면 외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존의 흐름을 응용하여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의상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목, 팔, 몸통 흐름도 자유롭게 응용해 주시면서 의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특이한 의상 중에는 목이나 팔이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서 몸통이 들어가는 의상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의상의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약간씩 응용을 하여 원하는 의상을 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하의의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하의 같은 경우에도 몸과 다리를 넣는 구멍이 필요하겠죠? 몸이 들어가는 구멍과 다리 두 개가 들어가는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지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움직여줄 이 몸통 부분과 다리 부분에 이제 구멍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몸통 구멍과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치마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치마는 길이와 형태를 응용하여 여러 가지 치마 형태를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바지도 똑같이 크기와 길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의상을 연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틀만 잡아준다면 다양한 의상을 손쉽게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의상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하여 캐릭터의 최종 의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상을 만들어 보기 전에 의상을 만들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들과 모디파이어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몇 가지 애드온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의 프레퍼런시즈로 들어가 주셔서요. 애드온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첨부한 PDF 파일을 참고하여 F2 애드온과 루프툴 애드온을 설치한 후에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루프컷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루프컷은 앞에서도 많이 사용해 주었었죠. 흐름에 엣지를 만들어 잘라주는 역할인데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엣지를 잘라줄 수 있게 되고요. 노란 선을 클릭한 뒤 이동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줄 수 있겠습니다.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에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컨트롤 R을 누른 직후에 마우스 휠을 조절해 주시면 여러 개의 엣지로 잘라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다고 했을 때 위아래 흐름의 버텍스 개수가 각각 16개로 동일한 버텍스 개수로 표현이 되었다면 두 엣지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두 엣지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E, 브릿지 엣지 루프를 선택해 주시면 선택한 엣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버텍스 개수가 똑같아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두 흐름을 이어주어 새로운 하나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형태에는 한 번에 면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요.
이 흐름의 버텍스가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바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F, 그리드 B를 선택하여 버텍스 4개로 구성된 면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래 메뉴에서 스팬 값을 조절하여 채워지는 면의 개수를 채워줄 수가 있고요. 오프셋 값을 조절하여 채워지는 흐름의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했을 때 날카롭게 표현되었던 끝부분이 뭉툭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게 되면 면이 나누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표현되기 때문인데요. 요소가 조여지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도 끝부분을 날카롭게 표현해주고 싶다면 컨트롤 R을 눌러 엣지로 조여주어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엣지로 조여주었음에도 위쪽에 막힌 면에서 따로 형태가 조여지지 않다 보니 날카롭게 형태가 표현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눌러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페이스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I를 눌러 인셋을 하여 이런 끝부분에 엣지를 만들어 조여주시면 끝부분이 완전히 날카롭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소들이 모이면 강하게 강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간중간 원하는 형태도 잡아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엣지 3개가 가까이 붙어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여 S를 눌러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이런 디테일한 형태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해주었던 것처럼 끝부분에 엣지를 조여주어 강조해 주시면 각지게 표현되는 디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엣지를 만들어 움직여 보시면 요소들끼리 멀리 있을 땐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가까이 붙게 되면 날카롭고 각진 형태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엣지를 조여주면서 원하는 형태로 강조를 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알아볼 건데요. 의상에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있죠. 우리는 이 두께를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로 적용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시면 오브젝트의 형태에 맞게 두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틱니스 값을 조절해 가며 두께를 안쪽으로 만들거나 바깥쪽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했음에도 형태가 부드럽게 표현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모디파이어 순서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모디파이어는 이렇게 적용된 순서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로 면이 나누어져 부드럽게 표현된 다음에 솔리디파이로 두께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렇게 적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와 함께 사용할 땐 반드시 다른 모디파이어들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지막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두께 형태가 만들어진 후에 면을 나누어 부드럽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모디파이어 순서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함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로 끝부분을 조여주시면 날카롭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의상을 만들 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솔리디파이를 이용하여 두께를 만들 때 두께가 만들어지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오브젝트의 형태를 기준으로 두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준 오브젝트의 형태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솔리디파이의 오프셋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안쪽에 두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프셋 값을 0으로 설정하면 오브젝트의 안팎으로 두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프셋 값을 1로 설정하면 오브젝트 형태 바깥쪽에 두께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두께가 만들어지는 기준을 설정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두께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설치해준 애드온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와 루프툴은 우리가 리토폴로지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애드온인데요. 의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델링 해주기 위해 사용을 해줄 겁니다. 먼저 루프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눌러 메뉴 창을 열어주시면 에디트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열어주시면 루프 툴 메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기능이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기능들만 알아볼 겁니다. 서클과 릴렉스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서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요소들을 정원 형태로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형태로 선택되던 간에 이렇게 정원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요. 원 형태로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릴렉스 같은 경우에는 요소가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선택한 요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며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할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F2 애드원의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F2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애드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비어 있다고 했을 때 이 면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같으면 버텍스 4개를 선택하여 F를 눌러 면을 하나씩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F2 애드온이 설치되어 있을 땐 간단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채우고 싶은 흐름의 끝부분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F를 눌러주시면 옆에 있는 버텍스에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면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면을 채워줄 때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면이 채워지는 방향이 마우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방향이 채우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면 면이 이상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채워지는 방향을 생각하며 마우스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은 따로 엣지를 선택하여 F를 눌러 면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의상을 만들면서 사용할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본격적으로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